34번 가겠습니다. 34번. 34번을 보시면 다 똑같은 문제들인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의 순위번호는 별도로 부여하지 아니한다. 맞겠죠?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죠. 2번. 가등기 권리 자체의 이전 등기는 가능하므로 가등기 권리도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이라서 양도가 가능해요. 따라서 양도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이전 등기 하겠죠. 이때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넘어가야 되니까 무슨 등기 할까요? 당연히 본등기, 부기등기 하겠죠. 이전 가능하므로 이전을 받은 가등기 권리자 앞으로 본등기를 할 수가 있느냐? 있겠죠. 네, 가등기에서 새로운 가등기 권자니까 본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기입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본등기를 할 수가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틀린 지문이죠. 왜냐하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는 것은 취득이지 처분이 아니죠.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는 것은 취득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기입등기, 촉탁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는 것은 취득이지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가등기 권리자만에 의한 본등기는 할 수가 있죠. 전원 명의로 본등기는 할 수가 없죠. 5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라면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본등기를 할 수가 없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네. 답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갑은 을에게 예를 들어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되죠. 약한 법적 지위는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해서 소멸되죠. 이게 뭐죠? 혼동. 혼동에 의해서 이것은 소멸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본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권리 자체가 소멸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당권 등기가. 이때는 혼동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가등기 한 다음에 병에게 저당권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때는 혼동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민법에서. 혼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 소멸되죠. 그러면 요 을은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 을에게 너무 큰 불이익이 발생하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면 저당권은 말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동을 인정해버리면 요 을은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을은 너무 큰 손실이 발생하죠. 따라서 이 중간자가 있으면 혼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중간자가 있으면 혼동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가능하겠죠. 가등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니까.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혼동? 했죠? 네. 그래서 중간 취득자가 존재한다면 혼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6번을 보시죠. 36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거 1번 뭐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중 일부의 가등기 권리자가 전원 명의로 본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죠. 틀렸을 테고. 2번.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 판결로서 본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주문에도 본등기 하라는 의미가 없고 이유에도 본등기 하라는 의미가 없으면 본등기 할 수 없겠죠. 법원이 인정을 안 한 것이죠. 그래서 없다. 맞는 직이 됩니다. 3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 맞겠죠? 가등기권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죠.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는 없고. 4번.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보갈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죠. 5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가등기 말소 등기도 원칙은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지만 예외로 단독 신청을 폭넓게 허용하죠. 첫 번째, 가등기 명의는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있죠. 물론 가등기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서나 재판소 등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나 재판소 등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셨고, 그 다음에 38번을 보시죠. 38번.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등기로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답은 몇 번인가요? 5번이겠죠.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 처분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가 없으니까 직권말소할 수 없겠죠. 네, 아까 보신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다 문제들이 똑같아요. 40번 보겠습니다. 40번.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함에 있어 직권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전에 격려된 저당권에 기하여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임의경매 신청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있다 없다? 기억나셔요?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죠. 이 시점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올해 이름으로. 이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올해 이름으로.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병명의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다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4가지가 있다고 했죠. 4가지. 먼저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 가등기에 기초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먼저 이 등기가 가등기보다 후순위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직권말소. 이것도 직권말소. 맞죠? 그런데 요 등기가 가등기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이건 직권말소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등기에 기초한 이러한 등기도 직권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죠?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한 여기에 채권자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얘는 채권자. 그 다음에 얘는 채무자.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기에 자발적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인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가겠죠.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경의 이름으로. 이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가 없죠.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니까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한다, 말소하지 않는다, 말소하지 않는다. 요 네 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지문을 다시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전에 격려된 저당권에 기하여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임의경매 신청 등기. 임의경매 신청 등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임의경매 신청 등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해당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등기. 이것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가 없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죠. 3번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지상권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지상권 설정 등기. 이건 어때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죠. 왜요?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직권 말소합니까? 저당권은 간념적 지배권으로서 다른 모든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하죠. 따라서 저당권의 경우에는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고 했죠. 5번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 설정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다른 저당권 등기는 양립이 가능하니까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경우에만 이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해서 직권 말소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가등기 권리는 양립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뭐 다 똑같은 문제들이죠. 넘기겠습니다. 42번을 보겠습니다. 42번. 가등기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가등기 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2번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명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자신에게 가등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되니까 가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3번 가등기 가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된다. 아니죠.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4번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따져보죠.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뭘 해줬다고요?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기 명인. 저당권에 가등기를 해준 상태죠. 저당권에 근데 이거를 말소하겠다는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갑 등기 권리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갑이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건데 이때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 첨부하는 거죠. 그런데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 저당권 가등기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을.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얘는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첨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 첨부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등기 명인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같은 사람인지 여부 갖고 인감증명 첨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짐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후 가등기 명인이 전거로 인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전거는 이 전자가 부를 전자예요. 그리고 이 거는 뭘까요? 거주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사간다 라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이사간다. 가등기 명인이 전거로 인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소명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없이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 가등기를 말소할 때 말소를 어차피 가등기 말소 등기가 될 건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구태여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말소된 자에 불과하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등기 경제상 이때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없이도 말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말소가 되는 자니까 구태여 이사 갔다는 주소 변경 등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43번을 보시면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됩니까? 아까 보셨죠? 사인 증여는 유언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언제나 처음부터 확정된 청구권이죠. 따라서 가등기할 수 있고 2번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취득이지 처분이 아니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가 없겠죠. 3번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좀 그런데 청구라는 표현보다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청구권은 민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우린 등기법을 보기 때문에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을 보고요.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반대 수상, 종기부, 해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 5번 갑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을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해준 뒤 병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여전히 갑이다.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정답은 4번. 44번 보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세금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체납세액을 기록해야 되느냐.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체납세. 거기 해설을 보니까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이거는 네. 기록하지 않는 거 봐요. 네. 보통 이제 가압류 등기는 채권액을 기록합니다. 가압류 등기는. 그런데 이 압류 등기는 채권액을 기록하지 않는가 봐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 네. 제가 모르는 건 모르셔도 돼요. 네. 2번 갑의 소유권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분 금지효는 없다고 했죠. 처분 제한효밖에 없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각종 등기는 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승소 판결을 받은 자가 강제 집행할 때 이 각종 등기를 한 자는 자신의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를 상대적 효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의 소유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이거 보신 거고 3번 가압류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원칙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4번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 금전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기록한다. 가압류 등기는 금전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기록하지만 처분금지 가처분은 어떻습니까? 금전 이외의 채권자죠. 피보전 권리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부동산 자체의 일부를 목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가압류 등기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채권액을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1번 지문의 경우에는 체납세, 이거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의 독자적인 판단이죠. 법원이 판단한 건 아니죠. 그래서 체납세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35번, 45번.
갑소유의 A 토지 등기부에는 을의 전세권 설정 등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워낙 여러 번 그린 거니까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채무자예요. 소유자이면서 채무자입니다. 그럼 여기 채권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을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변제기에 변제해야 되죠.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할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뭐가 필요합니까? 집행권한이 있어야 되죠. 이 집행권한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판결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을은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려요. 따라서 중간에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를 병에게 넘겨버리면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더 이상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제3자 부동산이니까. 따라서 갑이 이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게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처분을 못하도록 하게 하는 소송을 뭐라 불렀습니까? 보존소송. 기억나셔요? 보존소송. 채무자가 그 재산을 온전하게 보유하도록 하는 소송, 보존소송. 보존소송은 두 가지가 있죠. 가압류 신청. 또 하나는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죠? 가압류 신청은 금전 채권일 때, 가처분 신청은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 신청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매도인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보존소송으로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까? 가압류를 신청합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죠. 왜요? 금전 이외의 채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금방 결정을 해준다고 했죠. 결정을 할 겁니다. 결정이 됐으면 등기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산에 대해서 무슨 등기가 실행이 됩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처분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리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병은.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병 소유가 돼요. 그리고 심리가 계속 진행이 될 테고 이 시점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요 을을 뭐라고 부르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이제 등기소에 가서 무슨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거는 판결에 의해서 신청할 때는 단독 신청. 그런데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해주면 요 갑은 을에게 너무 등기를 늦게 해줬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죠. 맞아요. 배상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등기소에 가서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따라서 공동신청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두 개의 등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기관이 말소를 한다고 했죠.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판결서를 가지고 을이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단독 신청.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신청이 된다고요? 동시 신청. 맞아요. 동시 신청이 이루어지면 먼저 요 등기를 말소합니다. 말소한 다음에 의뢰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할 때 요 가처분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겠죠.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이건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예요. 원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 등기니까 말소도 법원의 촉탁이 원칙이겠지만 이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될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가처분 등기가 실행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된 시점이에요. 그럼 중간에 이루어진 병명의 등기는 원칙은 어떻게 된다고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가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 맞아요. 그렇죠. 다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가처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금의 개시결정 등기, 가처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에 기초한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이 세 가지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이게 가처분 등기일 때는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의 대상은 등기된 재산권만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권리는 재산권이에요. 민법에서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가처분 등기 자체는 재산권이 아닙니다. 재산권이 아니니까 가처분 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일 때는 예외가 4가지고 가처분 등기일 때는 예외가 3가지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처분 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있을 수가 없다고요. 등기된 재산권이 아니니까. 재산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맨 처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갑수의 A 토지 등기부에는 을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죠. 을의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등기. 그 다음에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 병의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병의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정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정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을의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 시점에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 토지에 대하여 병이 갑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 등기에 기초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따져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요 소유권, 정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소돼야 되죠. 가처분 등기 때는 직권 말소가 아니라 뭐에 의한 말소예요? 단독 신청 말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을명의 전세권 등기는 가처분 등기보다 선순위죠. 말소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어떻습니까? 가처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전세권에 기초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니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말소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가처 본등기는 아까 어떻게 말소한다고 했죠? 직권 말소. 이거 직권 말소. 그렇죠. 그럼 지문을 보시면 정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아니죠. 판결에 의한 말소니까 단독 신청 말소. 틀렸을 테고 2번 정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단독 신청 말소 맞는 지문이고 3번 병의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병이 신청해야 된다. 이 가처분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말소는 원칙이 법원의 촉탁이 맞습니다. 다만 가처분 등기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병인이 같은 사람이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 맞죠? 직권 말소.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고 4번 병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해야 된다. 원칙은 법원의 촉탁이지만 이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말소. 틀린 지문이죠. 병은 의뢰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래서 좀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기출문제예요. 요거. 이런 거 나오면 짜증나죠. 네. 그 다음에 요 소송을 아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본안소송. 요거를 보전소송. 이 본안소송은 본래의 안건인 소송.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을 본안소송이라고 불러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보전소송이라고 부르고. 47번을 가점. 을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갑이 가처분이 2020년 2월 1일에 등기되었다. 가처분 등기는 2월 1일에 등기되었던 거죠. 갑이 을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가등기일 때는 직권 말소죠. 가처분 등기일 때는 뭐라고요? 단독 신청 말소. 이제는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하도 많이 한 거라서 1번 2020년 1월 7일 등기된 저당권에 기한 2020년 5월 7일에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저당권 등기 자체가 가처분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졌죠. 따라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가 안 되죠. 2번 2020년 1월 8일 등기된 가등기 담보권에 의하여 6월 8일에 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 담보가등기도 가처분 등기보다 선순위죠. 따라서 단독 신청 말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법원 촉탁으로 2020년 1월 28일에 한 가압류 등기. 이것도 가처분 등기보다 선순위죠. 선순위니까 단독 신청 말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9일에 체결된 매매 계약에 의하여 4월 1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되죠?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겠죠. 그렇죠.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2020년 6월 1일에 한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 단독 신청 말소는 허용되지 않죠. 네. 쉬운 문제죠. 이건 득점하신 분이 거의 없으셨어요. 이것도. 네. 다 똑같은 문제가 될 겁니다. 50번을 가죠. 50번.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시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락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건 매각 절차를 얘기하죠. 경매 절차. 1번 저당권 설정 후 또는 강제경매 신청 등기 후에 용의권 등기에 관한 등기는 말소한다. 말소할까요? 말소하죠. 왜요? 저당권 설정 후라고 되어 있죠. 저당권 설정 후 또는 강제경매 신청 등기 후에 용의물권 등기는 말소한다. 맞아요. 왜요? 이거는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되면 강제경매 신청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등기 후에 용의권 등기니까 이때 저당권자나 또는 가압류권자보다 후순위죠. 후순위니까 매수인이 인수합니까? 아니면 소멸시킵니까? 소멸시키겠죠. 따라서 법원의 촉탁을 통해서 당연히 말소가 되는 겁니다. 후순위니까. 그 다음에 2번 강제경매 신청 등기 전에 격려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왜요? 매각 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가니까 이것도 말소시키겠죠.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됩니다. 경매 신청 등기 후에 가처분 등기도 말소된다. 당연히 말소가 된다. 후순위자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경매 신청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을 받은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가 된다. 말소되겠죠. 후순위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지상권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말소가 됩니까? 얘는 배당을 받아간 자가 아니죠. 민법에 의하면 그렇죠. 이건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매수인이 취득하는 것이죠. 이건 민법 문제네. 네. 민법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아셔요? 네? 저당권에 있습니다. 저당권에. 근데 찾아보셔요. 그 다음에 314쪽을 가겠습니다. 경매 신청으로 인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이의신청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다 했던 거예요. 갑은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소에 뭔가를 신청합니다. 등기와 관련해서 뭔가를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 겁니다. 답변의 형식은 두 가지죠. 처분이나 결정을 통해서 답변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 처분이나 결정이 갑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 갑은 등기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지방법원에 다른 의견을 요구합니다. 이를 뭐라고 그러죠? 이의신청. 기억나셔요? 다른 의견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이의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의신청에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의신청의 이익을 보통 이의의 이익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등기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상속인은 이의신청할 수가 있겠죠. 상속인 아닌 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인 아닌 자는 이의신청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당권 이전 등기가 부당하다고 해서 저당권 설정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네? 저당권 이전 등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설정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저당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재산적 권리로서 자유롭게 양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이전 등기는 저당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설정자의 동의 승낙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자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양도가 허용되는 권리라서. 그 다음에 채권자 대의 신청을 통해서 채무자 이름으로 된 등기를 채무자가 말소를 했을 때 채권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일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갑은 해준다고 하는데 을이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때 을은 채무자가 될 테고요. 채무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채권자가 있을 겁니다. 얘는 채권자예요. 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강제 집행할 것 같으니까 받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때 채권자는 뭐 할 수 있다? 대의 신청할 수가 있죠. 대의 신청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놓습니까? 그 을의 이름으로.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채무자가 이거를 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소 등기에 대해서 채권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자는 이의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예요. 말소 등기에 대해서. 맞아요. 하나 더.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때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1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지 않으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겁니다. 이때 병의 이름으로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요 설정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면 요 전세권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각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을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것도 등기부상 소멸되니까 전체가 소멸이 돼요. 이런 자를 뭐라 부르죠? 손해가 발생하는 자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맞아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말소 등기를 해줍니다. 맞아요. 이때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 등기를 신청했고 그리고 이 등기가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소 등기에 대해서 병은 이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해관계가 있는 자니까. 그러면 이때 요 을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지가 말소 등기 해놓고 말소 이의 신청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때 을은 말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의 신청에 이익이 있는 자는 사실 네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죠. 첫 번째,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 신청할 수가 없고, 저당권 이전 등기는 설정자가 이의 신청할 수가 없고, 그렇죠. 채권자 대위 신청을 통한 등기를 채무자가 말소 등기했을 때는 채권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렇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등기 의무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출제가 되면 가장 어려운 내용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이 이의 신청은 첫 번째, 기간의 제한이 있다 없다. 기간의 제한을 둘 수가 없다 그랬죠. 두 번째, 이 이의 신청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정지효는 없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리고 이의 신청은 법원에 하는 거지만 이의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이지만 이의 신청 서류는 등기소에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등기소에 제출이 되면 등기관은 판단하겠죠. 이 이의 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번복한다는 뜻이에요. 이의 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3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송부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3일 이내에 송부를 하게 되면 지방법원은 판단을 할 텐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 시점은 이의 신청 시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시점은 법원이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을의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과 이 시점에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은 저당권 등기가 되는 것은 갑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차이가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을보다 선순위,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을보다 후순위가 돼버리죠. 따라서 지방법원은 이 순위를 보정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명령을 내립니다. 두 개의 등기를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의 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부기 등기를 명령을 내립니다. 부기 등기 언제 하죠?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이 순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등기를 명령을 내립니다. 가등기 언제 하죠? 순위를
보전하고자 할 때 요 순위가 보전이 되는 겁니다. 이 등기를 뭐라고 부르죠?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불러요. 명령에 의한 등기. 그래서 요 취지가 요 시점이 보장이 됩니다. 요 등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법원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법원이 판단을 해보니까 이 이의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각결정은 거부결정을 얘기해요. 각하결정도 거부결정이고 그 다음에 기각결정도 거부결정인데 이 기각결정은 심리를 진행한 다음에 나오는 거부결정입니다. 각하결정은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나오는 거부결정을 각하결정이라고 불러요.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하죠?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의신청의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하라고 등기소에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게 저당권 등기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이것도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돼요. 이때 이 부당을 판단할 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는 처분 결정시, 여기는 이의 신청시. 이 처분 결정 시점과 이의 신청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죠. 맞죠? 요 중간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요 때를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면 요거는 부당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가 없죠. 왜? 요 때는 없었던 자료니까. 요 때를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것도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있는 자료니까. 우리 대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요때. 요 때를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나 사실은 부당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당은 소극적 부당도 있고 뭐도 있죠? 적극적 부당도 있는데 소극적 부당은 의미가 뭐죠? 등기관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부당할 때 소극적 부당이에요. 등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등기가 신청이 됐는데 각하 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당할 때 이거를 소극적 부당이라고 불러요. 적극적 부당은 뭐죠? 등기관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 실행 결정이 부당할 때 이를 적극적 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요즘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우리 부동산 등기법 29조에는 각하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죠.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각하 사유는 11가지가 있는데 제1호, 제2호, 제3호부터 제11호까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하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각하 사유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1호 위반, 2호 위반의 등기는 어떻게 되죠? 당연 무효.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직권말소. 직권말소하지 아니할 때 이 이해관계는 이 신청을 통해서라도 말소를 시킬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3호부터 11호 위반의 등기는 어떻게 되죠? 당연 무효는 아니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고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도 없다라고 했죠. 당연 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그 등기는 무효. 실제관계 부합 여부는 민사소송에서 따르는 것이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이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그렇다면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각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각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각하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이는 정당합니까? 부당한 겁니까? 부당하죠. 이 부당은 적극적 부당입니까? 소극적 부당입니까? 네? 등기가 실행이 된 거니까 적극적 부당이죠. 맞아요. 그럼 이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1호 위반, 2호 위반은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3호부터 11호 위반의 등기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로 처리해야 됩니까? 민사소송 절차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다 보신 거예요. 하나 더 있네. 이 각하 결정의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각하 결정이 났으니까 등기부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부에 어떠한 변화도 없으니까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예 없죠. 제3자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부당성을 추정한 신청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실행이 됐으니까 실행된 등기를 통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이때는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했죠. 이게 다예요.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등기간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맞죠? 이의신청은 법원에 하지만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될 겁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죠. 이해관계가 없는 자예요. 3번 매매를 원인으로 한 2인의 공유등기를 그중 1인이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이미 행해진 경우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는 없죠. 맞아요. 다만 무슨 등기 신청할 수는 있죠.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2인의 공유등기를 그중 1인이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경전등기가 이미 행해졌다고 한다면 이의신청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이는 적극적 부당이에요? 소극적 부당이에요? 적극적 부당. 맞아요. 이때 간할 위반을 한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간할 위반이라는 문구는 없죠. 두 번째, 사건 자체가 등기할 수 없는 경우입니까? 아니죠. 공유지분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2호 위반도 아니죠. 그러면 3호부터 11호 어딘가 위반의 등기입니다. 3호부터 11호 어딘가 위반의 등기니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즘 이런 대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법률상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할 수가 있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5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격려된 등기가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4번을 보시죠. 4번 3번을 먼저 보죠. 등기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보신 거죠. 1번은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 맞는 지문이죠. 2번 등기간의 처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이의심사시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처분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느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까? 처분 결정 시점. 3번 등기간의 처분 후에 새로운 사실을 이의신청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어디 갔나? 처분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사유를 가지고 이의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3번 맞나? 4번.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5번.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 신청 기간은 지방법원이 정하는 기간 이내로 제한한다. 아니죠. 기간에는 제한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 등기 신청 각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수리되어 등기가 실행된 경우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은 뭐죠? 적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의 경우는 관할 위반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될 때만 이의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3호부터 11호까지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뭐로 처리하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1번. 관할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1호 위반의 등기니까. 2번.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중의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기 신청 사건 자체가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죠. 2호 위반의 등기예요. 따라서 이건 이의 신청이 가능할 테고. 3번. 매매와 동시에 등기하지 않는 환매특약의 등기는 미 소유권자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되죠. 맞아요. 동시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등기 신청 사건 자체가 등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호 위반의 등기예요. 따라서 이 신청이 가능할 테고 일부 공유자의 공유 지분만에 대한 보전 등기는 2호 위반이죠. 2호 위반. 따라서 이것도 이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위조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실행된 등기가 존재한 경우 첨부될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위조된 인감증명이니까 인감증명의 효력이 없는 것이죠. 인감증명이 효력이 없는 거니까 첨부해야 될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거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1호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2호 위반도 아니죠.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겠죠. 이거는 이 신청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처리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될 테고 5번 등기간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해야 하며 이의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불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맞점. 상속인이 안전한 상속등기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다. 맞점.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설정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격려된 등기가 태무자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5번 이의 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이의가 인정된 경우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된다. 맞겠죠? 넘기겠습니다. 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7번을 하나 보자. 7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된 경우 뭐죠? 적극적 부당. 1호, 2호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2번. 2번은 보셨고 3번을 보시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 방법으로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분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4번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는 없죠. 등기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5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이 아닌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맞겠죠? 네. 뭐가 틀린 거야? 4번 라스트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등기 신청인인 등기 권리자, 등기임자는 물론이고 등기관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제3자 이의 신청할 수가 없죠. 그렇죠. 소극적 부당은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2번 보신 거고 3번 등기 결정 보신 거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 전에 이미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면 기록 명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두 개가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3자 명의 등기를 먼저 말소한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제3자 명의 등기 말소가 안 된다면 법원의 명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보셨고 5번 이의 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으며 이의 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의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네. 다 했습니다. 네. 아 시원해. 그래 우리 EBS 문제집이 약간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출판사보다 좀 내용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넘겨보면 제 사진이 있네. 제 학교 마크도 있네요. 여기 제 동문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 첫째 줄에 세 번째 분 보이십니까? 네. 공법 선생님이죠. 네. 제 중학교 후배. 5년인가 6년인가 후배인데 교수 출신이에요. 정식 대학교 교수 출신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네.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겠고 네. 고생하셨고 네. 60 며칠 남았죠.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 제일 익숙한 책이 있죠. 그 익숙한 책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겁니다. 새로운 책을 보시면 안 되고요. 손에 가장 익숙한 책. 기본서가 익숙하면 기본서, 문제집이 익숙하면 문제집, 또 기출문제집이 익숙하면 기출문제집. 그래서 익숙한 책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보실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동영 모의고사 나가죠. 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지금부터 나가는 자료는 강사들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제일 좋은 자료가 나가는 겁니다. 그 동영 모의고사.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 뭐 백선 이런 거 갖고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으셔요. 그것만 제대로 보셔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